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14시간을 비행해서 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미국 미주의 현대불교라는 잡지를 오래전부터 발행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현대불교신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김형근 대표님을 오늘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엄재삼 법사님 활동사항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께서 정말 이게 유튜브의 위력이 얼마나 막대하냐면 미국에서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동생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막대를 구입하라고 하셔가지고 인연이 되셨는데 마침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볼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SNS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국 멀리 먼 미국에서 제 방송을 보시고 이 막대가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막대를 이제 드렸습니다. 가실 때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이 막대를 사용을 했을 때 정말 폭발적인 회연소 영업이사를 했었거든요. 의약품, 건강식품 수많은 게 있지만 반응이 이렇게 뜨겁게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막대가 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 지금 저로 봐서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했던 막대가 잠깐만요. 네. 이것을 사실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고 미실력입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를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손자를 얻고 주저앉아서 이걸 밟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정확히 지금 제 체중이 65.8kg, 72.3kg에서 그러니까 6.5kg가 빠졌습니다. 똥배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근력과 힘이 더 늘어났고 가장 많은 반응은 잠을 잘 잔다는 것,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몸에 열이 난다는 것, 열의 기타 등등의 반응이 가장 많은 이 세 가지. 그리고 최대로 몸무게가 빠진 남자분이 100kg에서 90kg까지 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적과 같다. 경이롭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발에 대한 논문, 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고 공부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든지 간에 실천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좀 이거 시범을 보일 테니까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실 때 아마 미국에는 못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이거 무게가 이게 상당히 나가고 막대라서 이게 그렇고 지금 사모님이 귀국을 하셔가지고 미국의 국제 변호사 하시다가 국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민권자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막대에 대해서 조금 밟는 것을 시범을 한번 보이고 지금 이게 처음 원조입니다. 이 막대가 원조고 두 번째가 이 막대입니다.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지금 같은 사이즈로 5.5cm가 이 각이고요. 지금 제가 6cm로 키웠습니다.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크죠. 이게 6cm로 키워가지고 지금 이게 현재 공급하고 있는 막대인데 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발가락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잼잼 훈련을 합니다. 이게 쥐었다 피는 것, 쥐는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가락도 에너지가 108배가 왜 좋으냐를 제가 설명을 단적으로 드린다면 백미는 뭐냐면 108배 할 때 발가락이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해서 발을 절대 저는 접종례를 못하게 합니다. 발을 이렇게 겹치는 그런 학연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한쪽으로 하게 되면 골반과 척추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전하시는 분들이 무릎이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어깨가 틀어지는 거예요. 접종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접종에는 아무 의미 없다. 딱 한 가지 그 용천이라든지 뭐 발을 좀 자극하는 부분은 있지만 건강학적으로 저는 대체의학을 30년을 연구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하지 말고 하려면 한 번은 왼발이 위로 올라오고 한 번은 오른발이 올라오는데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아예 하지 마십시오. 발을 놓을 때 최대한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벌어져 가지고 이 끝이 닿으면서 발이 꺾이면서 이 발의 추진력 에너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무심코 넘겼는데 그러니까 발가락의 힘이에요. 걸을 때 발가락을 적시면서 이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더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크게 한 이유는 뭐냐? 발가락 끝을 자극해라. 특히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혈액을 만들어내고 위장을 움직여주고 소화된 이 음식물을 각 장부 몸 끝까지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발끝과 손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발끝, 손끝도 이렇게 쳐주십시오. 시간이 될 때마다. 왜 중요하냐? 제일 끝에 최전방이에요. 12경락이 시작되는 제일 끝에 부분이 중요하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은 이걸 통해서 발끝을 제가 일부러 날카롭게 했습니다. 좀 부드러우면 좋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아파야 낫습니다. 이 원리가 효과가 제일 빨리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발가락을 자극을 할 때 아프거든요. 아픈 부위는 뭐예요? 막혀있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픈 곳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극을 해주면 그 혈이 열리게 됩니다. 침을 맞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극을 골고루 제가 이 발바닥에 대한 지압점을 올리겠습니다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돋보기 창에서 엄제3을 검색하셔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거 다 외우려면 골치 아프니까 발 안쪽부터 하여튼 골고루 끝에서부터 특히 발가락 사이, 그러니까 제가 이 발을 올려놓고 좀 설명을 드린다면 발끝을 제가 양발을 벗겠습니다. 자, 발끝의 부분부터 해서 이 부분요. 특히 이 부분. 그러니까 절을 할 때 발가락이 최대한 뒤로 오게끔. 그래서 이 발가락 힘이 있어야 돼요.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정력이나 모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발가락 힘 키우는 걸 하십시오. 특히 이 오른쪽 발가락 안쪽으로 이쪽 발가락은 주로 비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비경에 해당이 돼서 소화를 잘 시켜주고 음식물을 잘 보내주고 피를 만들어내주고 핵이 뭐냐? 비장입니다. 왜 숙변이 나오고 똥배가 빠지느냐? 원리는 대장과 비장과 소장과 위장입니다. 먹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장 기능이 특히 활성화되면 이 소장 기능이 활성화되면 숙변이 빠져나와요. 많이 빠져나온 분은 한 3kg까지 빠져나왔고 저는 1.8kg가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뱃살을 빼려면은 뱃살 빼는 스트레칭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뱃살 빼는 스트레칭 다 끊었습니다. 이제 이만큼 빠졌으면 됐거든요. 지금 몸도 날씬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발에 대한 자극, 비장에 대한 부분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 소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걸 갖고 나가서 지금 선생님께서 이거 한번 잘 봐주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잘 보시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잘 이걸 드렸다고 해도 그리고 또 동생분이 6개인가를 구입을 하셨거든요. 이걸 구입해 여기서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고 좀 안 좋으면 이게 지금 핵이 뭐냐면 이렇게 꺾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발끝이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종아리가 당기게 됩니다.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당겨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눌러주면서 위로도 올리면서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요건 좀 약간 좀 거친데요. 쭉쭉 밀어주면서 이렇게 끝을 밀어주는 효과, 활사요법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밟아주는 건데요. 골고루 아무데나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밟으십시오. 골고루 그냥 이렇게 밟다 보면 여기 끝에 용천도 여기 있습니다. 이 끝에 부분을 잘 활용하시라.
끝에 부분, 끝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전체적으로 모든 발을 다 자극을 해서 관계없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모든 걸 자극하고 이제 밀어주고. 우리 태원 할머니는 이거 하루에 몇 시간 잡으시죠? 40분에서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잡는데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거 왜 바르세요? 잠을 잘 자고요. 조금 덜 피곤합니다.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요. 이렇게.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네. 덜 피곤하고. 저 같은- 딴 분들 이번에 선물 많이 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뒤꿈치도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요. 그렇죠, 뒤꿈치.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꿈치 자극을 많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서요법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밀어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고서리로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앞 이렇게 자극을 발가락 이렇게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발가락이 오므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발에 힘이 가해지면서 발가락 힘이 더 가게 됩니다. 중앙으로 이렇게 그렇죠. 중앙인데 지금 발가락이 자꾸 이렇게 오므라드는 게 뭐냐면은 오므리는 힘. 예. 하고 그다음에 뒤꿈치로 뒤꿈치도 눌러주고. 이렇게 그렇죠. 눌러주고요. 그렇죠.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관서요법으로 밀어주고요. 됐어요. 이제 그만. 자, 앞에 발가락 오므리는 걸 한번 해주세요.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조금 하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방귀가 뿡뿡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이제 약간 속이 약간 더부룩했는데 그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평생을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보통 12시에 누워도 2시, 새벽 2시가 돼야 잠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그 보통 11시에 누우면 12시 안에 잠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도 중간에 마지막을 못 보고 이 막대를 밟은 후로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걸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 앞에 받친 게 없이 할 수가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의자를 앞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밟았던 식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선물했던 지인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80대가 되다 보시니까 70에서 80대가 되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중심이 자연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본인이 중심이 잘 잡힌다고 느끼실 때는 의자를 빼셔도 됩니다. 3달까지 무비자죠. 아, 3달까지 무비자. 네, 제가 네. 그러네요. 아무튼 정말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정말 그 미국에 건너가신 게 몇 년도에 건너가셨죠? 84년도. 네, 근데 지금 이제 미주 불교에 대한 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또 지난번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미주 불교보다는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이시죠? 북한에 들어가신 게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건 아니고 네. 그 이제 북한에는 우리 불교계로서는 하와이에 옛날에 대원사 하셨던 기대원 스님이 가장 먼저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그 다음에는 이제 법타 스님이 대원 스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이제 법타 스님이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들어간 것은 나중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1991년도에 이제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북 불교계가 이제 처음으로 만난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랬을 때 그 작업을 제가 1990년도에 제가 이제 그 평양에 그 조선 불교도 연맹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케이 연락이 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북한의 불교 현실하고 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미국 시민권자고 자유롭게 다니셨으니까 궁금한 것은 미국 현재 북한과의 앞으로 비전 또 북한 불교를 통해서 어떤 우리 민족이 정말 그 화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게 축적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걸 좀 간략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게 70년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70년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민족의 큰 숙제가 통일인데 통일이 이제 뭐
남도 통일을 원하고 북도 통일을 원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남한 사회, 북한 사회가 너무 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민간인 역할이 중요한데 또 종교계 역할이 중요합니다. 종교가 그동안 남북 교류를 많이 하고 했지만 특히 이제 개신교가 많이 해가지고 개신교는 이미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농업, 과학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의학도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잘 하고 있고 우리 불교계가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우리 불교계가 남북 그 교류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저는 불교 차원에서는 평양에는 이미 개신교가 평양과기대를 설립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원산에다가 문화관광대학을 설립을 하는 것이 우리 불교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의 불교 교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사찰 건립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을 하고 물론 사찰 건립이 조계 중에서도 했고 천체 중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는 충분한 사찰이 있습니다. 60개. 아, 60개입니까? 전체? 지금 현재 한 60개. 현재 60개가 나와 있다. 전통 사찰이. 그렇죠. 남아있는 게 한 60개고 복원까지 한 것이 한 60개 되니까 예. 개신교는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뭐 하나뿐이 없는데 우리는 60개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고 절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그런 문화관광대학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불교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왜 원산이냐면 원산하고 금강산하고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광 특구로도 이미 거기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원산에서 저 바로 가까이 마식령이라고 스키장. 아, 스키장도 있고. 역시. 거기가 스키장이 있고. 입지적으로. 그리고 이제 원산에 따른 이미 비행장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금강산에 옛날부터 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절이 있고 그다음에 원산 부근에 명적사라고 아주 오래된 전통 사찰이 있는데 이제 물론 그러네요. 거기는 가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불상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불상이 없는 사찰입니까? 그러니까 불상이 없어졌어. 전쟁 때 어쨌든 없어졌. 원래는 있었는데 스님도 안 계시고 불상이 안 모시신 사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광사라고 서광사라는 사찰들은 아마 이름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무학대사가 이제 꿈을 해줘가지고 당신의 꿈은 왕이 될 꿈이다. 그래서 해석을 다 석자하고 그렇죠. 왕, 서광사, 왕이 될 꿈을 이렇게 해석해줬다고 이제 그런 절에서. 거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서광사가? 서광사가 원산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원래는 삭주라고 그렇게 할 일은 다른 것보다 사찰 짓는 것보다는 원산에다가 문화관광대학을 이제 설립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남북 교류를 하면서 통일의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저는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탈종교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까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 없으면 종교가 성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적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짐진자 뭐든 나한테 와라 또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다 지금 허구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안 걸려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뭐 종교가 코로나 안 걸리게 할 수도 없고 코로나가 생기지 말았어야지. 안 생겨야죠. 그렇죠. 다 구원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신 말씀 지난번에 또 저한테 말씀하셨지만은 그 불교에 대한 현황 대학에서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교양 선택으로 종교에서 이제 교양 선택을 하는데 그 전에는 기독교를 많이 선택해서 이제 거기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았죠. 신학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몇십 년 되죠. 그렇죠. 이미 그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에 대한 강의를 개설을 하면
수강 신청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불교를 강의하고 아니면 비교종교를 강의하고 그래서 미국의 일반 대학교에는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해서 불교를 가르치는 분들, 비교종교를 가르치는 불교학자들,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또 궁금한 게 불교는 이미 이제 뜨는 해가 되는 거는요. 이게 쉽게 말하면 뜨는 해가 되고 기독교는 이제 과목을 이제 거의 하지 않는 소멸돼가는 이미 이제 기독교 교양 선택으로 대학생들이 기독교로 과목을 이제 선택을 않는 그런 것은 이제 오래됐고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정기 모임에 와서 개설하니까 수강생들이 없다. 그리고 이제 불교도 가르치고 비교종교를 많이 가르치는데 비교종교를 우리 이제 불교 교리, 뭐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수강을 하면 대부분이 이제 그 전에 교회를 다녔던 학생들도 안 다닌다고 그래요. 이제 비교종교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이제 불교도 배우고 뭐 기독교도 배우고 도교도 배우고 힌두교도 배우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 사람 그들은 기독교만 알았어. 그렇죠. 근데 따중교도 알고 보니까 이건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동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고 이 불교는 미국에서는 유행된 지가 이렇게 크게 퍼진 지는 1960년대부터 이미 시작은 1950년대 비트 세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년, 60년, 70년, 80년대, 2010년대 막 태풍같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었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미국에서 사시면서 그 미국 불교를 정확히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종교는 이제 수명을 다 한다. 유럽이나 미국 그렇죠? 종교를 이제 그렇게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인구는 이제 좀 감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 종교의 그 말하자면 필요성, 종교가 이제 할 역할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 우리 말하자면 사찰이나 이제 선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는 많이 나오지는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그들이 신행 형태는 이제 그 기성세대, 앞선 세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불교는 과학이요, 철학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미래는 사실은 이제 종교 활동, 기복 활동보다는 과학적으로 가야 되는 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 현상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뭐 젊은이들이 종교에 그렇게 빠져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현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하면서 과학과 종교의 그 공존 또 이제 또 말하자면 또 이렇게 대립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 불교는 이미 이제 그 1893년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한 몇십 년 전에 30년 전 이럴 때도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할 때 모든 종교들이 다 모였을 때도 그 불교 이제 그 스님들이나 불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 불교는 과학적이다. 과학과 맞고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거기에 그 과학이 이루어오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그렇지. 당당하게 말했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새로운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더라도 저희 불교는 그것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얘기는 또 따로 제가 생생하게 현재 지금 하시고 싶은 미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미국에 대한 거를 한번. 미국은 지금 이제 불교가 그렇게 태풍처럼 불다가 현재는 이제 명상 바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상으로 가서 이제 사찰들이 가보면 구름관중 옛날 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은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 시대에 맞게 또 재편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겠죠. 미국이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근데 뭐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시카고 같은 데 가면은 막 시체가 넘치고 다 가짜 뉴스죠, 그건. 시체가 넘치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작년에 예.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뉴욕에서도 하루에 뉴욕시에서만 하루에 뭐 700명, 800명 죽고 그랬으니까요. 한동안. 많은. 그래갖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고 지금은 좀 진정됐지만 하루에 말하자면 확진자가 막 30만 명 이렇게 나온 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종교계도 개편이 된다. SNS. 네, 저희는 지금 되겠죠. 사실은 저희 전법단에서는 지금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금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북한 문제입니다. 예. 북한의 지금 불교인데, 거기든 뭐 머리를 기르고 승복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 또 종교 생활, 불교의 어떤 신행 생활 같은 경우 좀 아시는 대로 눈으로 직접 보시고 북한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북한을 6번인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직접 들어간 것은 여기 속초에서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것도 한번 가봤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하고 북한 불교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대부분이 그분들이 이제 머리를 기른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가보니까 이제 삭발을 하고. 삭발을 했습니까? 삭발하는 분들이 많죠. 가사장사면 색깔이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가 홍가사죠. 홍가사. 네, 태고종 가사. 네, 빨간 거죠. 원래 그분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했을 붉은색 가사. 예, 붉은색 가사. 그것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기 장사면 그러면은 그 잿빛 장사물일 것 같은 건가요? 예. 잿빛 장사물 우리가 같이 하고 쉽게 말하면 태고종이나 천태종 스님하고 잿빛 장사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 색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북한은 우리하고 사회 경제적인 그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교 기관은 대개 헌금을 통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헌금, 예.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배급제이기 때문에 헌금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그렇죠. 맞고. 보시죠. 헌금은 이제 기독교고 우리가 보시는 없다. 소위 말해서 뭐 쌀을 올린다거나 공양을 한다는 건 전혀 없겠네요. 절에 가도 뭐 그런 뭐 보시함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습니까? 보시함은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 북한 사회 구조를 보면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구조죠.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구조가 그렇게 돼서 종교 기관들이 이제 남쪽 같이 이렇게 많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스님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보면 그전에는 머리를 기르고 또 이제 출퇴근하고 다 결혼을 했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독신 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형태고, 그 이제 소속은 조선 이제 불교도 연맹 조불전에 소속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가서 얘기를 해보면 학력들이 되게 높아요. 되게 역사나 철학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혹시 북한에도 불교대학이나 뭐 불교학과를 가르치는 정상적인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자기네 조불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없고 교육 따로 없고 조불련 안에 있는 거죠. 조불련. 그 사람들은 공산 당원인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당원이 많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 것은 당원이 아니냐 물어본 적이 없는데. 좀 그 안내원과의 그런 그 담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안내원하고 같은 얘기도 한번. 우리는 지금 경험을 못했던 거고 실제로 6번이나 북한을 왕래하시면서 접해봤으니까 그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직접 간 것은 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간 것은 2017년입니다. 이제 왜 더 못 갔냐면
가고 싶고 하고 2017년도 다 가려고 준비가 다 끝났었는데 미국에서 아하. 북한을 여행 금지국 구역으로 금지국가로 맞습니다. 금지국가로 원비연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금 못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 불교를 전체로 보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남북 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는 조계종을 자기네 이제 말하자면 파트너, 대화 파트너로 이제 대화 파트너로 조계종을 가장 중요한 종단으로 생각하고 지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중요하게 이제 불교계는 위상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상이 괜찮다. 거기서는 이제 뭐 개신교도 있고 우리 불교도 있고 천도교라고 천도교 천도교가 거기서는 좀 거기서 이렇게 북한에서 주목을 받는 건 제일 천도교. 천도교가 가장 이제 제일 많은 신도도 많고 관심이 있는 종교가 천도교군요. 신도 숫자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도교 이제 여기서 어떤 교령도 북에 간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가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좀 북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우리 불교도 복원을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 이제 우리 조계종이나 천태종에서 조계종에서는 신계사를 복원했고 그렇죠. 천태종에서는 개성의 영통사를 했지만 북한에서 그 복원은 데가 많아요. 평양의 정릉사 같은 것도 복원을 했고 정릉사 정릉사 절토로 아무것도 없었던 걸 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서광사도 일주문 분이 없었는데 완전히 잘 복원을 했죠. 복원이 잘 돼. 그 다음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노래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성불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절에 많이 파손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복원을 거기는 남아 있는 이제 절이 파손된 것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파손된 것을 복원했고 절 많이 복원했죠. 북한에서도 중국처럼 이 불교계에다가 이제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무적인 게 북한에서 승려가 그 삭발했다는 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래됐어요. 원래 삭발도 하는. 제가 이제 95년도 갔을 때는 그때는 삭발한 스님이 없었는데. 그런데 2013년인가 또 우리가 이제 그때 단체로 사찰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이미 삭발한 스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북한에 머리 기르고 까만 장사물 그것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교도 삭발도 시키는구만요. 삭발을 시킨 지가 한참 됐죠. 한참 됐네요. 새로운 거고 우리가 이 김영태 대표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보고 온 건데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그 북한 불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들 말은 없고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원산했다가 문화관광대학을 이제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찰순례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목사님들도 그걸 가고 싶어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북한 사찰순례 이제 여행 금지가 빨리 풀려가지고 북한 사찰 순례를 다시 재개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소원입니다. 다 통일도 반드시 돼야 되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고 영세 중립국으로 선언을 한다면 참 더없이 좋다. 정말 세계 중심이 된다. 그것도 좋은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이거는 뭐 이쪽 미국과 중국 이런 것보다도 그냥 중립국으로 해서 교역을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민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미주 현대불교를 지금 발행하셨는데 이 광고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의 불교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한국말로 발행되는 잡지인데 이제 물론 한국에서도 구독자가 조금은 있지만 여기서 구독을 하기에는 이제 발송료가 비싸가지고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그런- 방법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료를 조금 받고 이메일로 좀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는 저희가 네, 네. 이 내용을 예, 그렇게는 아니고 안 안 되고 되고요. 네. 예, 어쨌든 저희는 이제 주로 미국에서 이제 제가 한 8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5회가 32년째인데 33살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훌륭하십니다. 남북 그것도 제가 34살 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받고 스님들이 아무도 못 했을 때 34살 때 이제 제가 그걸 해서 결국에는 조계종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종단들이 다 가서 LA에서 그게 성공을 했죠. 그런데 30년 넘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미국 불교 상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서 네. 미국 불교 상황이 이제 저희 잡지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미국 불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됐고 그게 이쪽에 우리 한국 불교계 미국 불교 한국에는 다 타종교에 비해서 우리 불교가 언제부턴가 좀 이렇게 좀 열세가 이제 됐는데 세계 강국이고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불교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 불교가 이렇게 수행이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한국 불교계에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렇죠. 그렇게 활용한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현실은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불교 하면은 일본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유럽에서 미주에서 명상이라든가 수행 불교가 더 활발하고 대세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가 불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교 책도 많이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또 행사도 많고. 맞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유명 무명 뭐 전 세계적으로 달라이라마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각국의 스님들 또 유명한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미국에 많이 그 미국을 아주 매료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 미국입니까? 지금 서구라파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세계 불교를 끌고 주도하고 있는 곳이 주도하고 선도하고 있는 것은 두 나라라고 보는데 첫째 숫자로는 중국이 스님들이 많아요. 중국이 많고 전 중국이 세계적으로 스님들이 많고 국제 불교 행사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파워가 센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어쨌든 명상, 선수행 이런 수행자들이 많고 거기서 출판이 많이 나왔고 출판물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자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수요가 있으니까. 출판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아주 미국에서 미국 인구가 기본적으로 3억이기 때문에 어떤 불교 신작은 아니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하고 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강점이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서 이제 불교를 선도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강국에서 이제 불교의 붐이 일었고 불교가 지금 대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군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미국에서는 거의 뭐 존재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본다면.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는 1970년대 그 전에는 일본이 이제 불교를 끌고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터인가는 티벳이 이제 미국 불교를 그러니까 미국 불교의 원조고 뿌리는 일본이 다음에 이제 붐을 이루는 것은 티벳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불교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티벳과 일본입니까? 아니면은 한국의 존재, 한국 불교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한국 불교는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 불교가 이제 무슨 활동이라든가 역할 같은 것은 이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냥 우리 한국 불교는 그냥 우리 한인 사회에서 미국인들한테 영향을 못 주네요.
별로 이제 네. 영향을 못 준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게 아무튼 오늘 좋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끝으로 이제 인사 말씀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하고 마무리하시죠. 예. 어쨌든 저는 요즘에 이제 쏟아지는 그 정부 홍수 속에서 제가 건강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엄재삼 법사님이 이제 이거 하는 이거 건강 이거 막대기 이것을 보게 돼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 반갑고 앞으로 엄 법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덕분에 동생분이 이걸 구입을 해주시고 지금도 광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저와 우리 김 대표님은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해서 방송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10-3695-9103 전화해 주십시오. 이 막대뿐만이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 또 전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